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게이트키핑입니다. 미디어 이러면 첫 번째 딱 들어가는 이건 누구나도 피해갈 수 없는 미디어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까요? 이랬을 때 뭐냐면 게이트키핑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모두 뉴스가 되진 않는다. 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모든 것들이 다 드라마가 되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욕망들, 사람이 좋아하는 소비, 그죠? 이런 것들을 그 드라마 한 편에 다 집어넣죠. 예. 게이트키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뉴스에 해당하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를테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컨텐츠도 게이트키핑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떤 거 하지? 이번 주엔 나 뭐 할까? 예. 어떻게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인 맥락을 갖고 움직일까? 가져갈까? 나의 결론은 뭘 할까? 나의 채널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이가 그쵸? 내 채널에 대해서 구독하시는 분의 성향도 아셔야 되고 그쵸? 뭐 직업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최대한 많이 아시면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 훨씬 좋으실 겁니다. 자, 게이트키핑 뭐냐면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결정자가 결국은 뽑는 겁니다. 예, 뽑아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선순위, 후순위를 결정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하게 어떻게 다룰 거냐도 결정하고 일단 신문을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자들, 취재 기자들이 있죠. 자, 취재 기자들은 취재를 하러 나갑니다. 자, 그래서 취재를 막 해서요. 원고를 막 써서 편집부에 보내요. 예, 그러면 편집부에서 딱 앉아서 취재를 쫙 보고 이거는 뉴스 안 될 것 같아. 자, 이거 되게 좋은데 근데 왜 이렇게 이거 좀 후속 취재가 필요한데 이거 조금 더 후속 취재 해와. 예, 이건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네. 예, 이건 첫 번에 일면에 내자. 예,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라인을 뽑고 이거 다 편집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을 뽑고 자 신문에 실는데 결국은 뭘까요? 거기서 사장되는 뉴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톱으로 올라오는 뉴스도 있을 거고 야 이거 진짜 사진이 필요하네. 그래서 사진 기사로도 실릴 뉴스도 있을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뭡니까? 개입하는 거예요. 자, 내용이 수정되거나 왜곡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삼성에 관한 뉴스를 실어요. 그래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중앙일보는 조금 축소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좀 이런 진보적인 데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뭐 이재용 씨의 뭐 구속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뭐 삼바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때요? 늘리지 않겠어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곡되게, 경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삼성에서 바로 전화 오는 거죠. 예, 신문사에 전화 와서 뭐 합니까? 그 기사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옛날에 이거 되게 심했어요. 그죠? 우리 광고 안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광고주가 바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치적인 압력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 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 살잖아요. 실제.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이런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게이트키핑은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신문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가 유튜브는 아예 검증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런 뉴스들이 나에게 전달될 때는 이거는 누군가는 선택하고 이 안에 또 수정되거나 왜곡될 만큼의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봤어. 어쩌라고. 이게 아니에요. 자, 뭡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찍었어요. 찍혀서 결국은 송출되겠죠? 네. 뭡니까 저거는?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곡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왜곡될 수도 있다. 예,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맥락은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진짜 세상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어떨까요? 그 많은 일들에 대한 개연성이라든지 앞뒤의 맥락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속보거든요. 속보. 속보입니다. 우리가 뭐 단독 취재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취재해서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밝혀요. 이거 어쩌라고요? 제일 먼저 밝히는 거는 사실은 뉴스의 질하고는 별로 그죠. 제일 먼저 밝히면 오류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매체가 있다 보니 지금은 뉴스 생산자들이 최고로 먼저 이거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막 그야말로 제대로 그쵸?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는 경우 있죠. 그럼 그게 이제 하나의 정설처럼 돼서 막 확산이 되거든요. 그걸 또 생각 못한 사람 그걸 꾹 눌러서 막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실제 발생하는 거죠. 자,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전체적인 맥락인데 얘가 가해자고, 얘가 피해자고, 얘가 가해자인 것 같은데 요것만 딱 보여주니까 어때요? 우리는 이걸 보고 얘가 지금 그죠? 얘가 지금 문제가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여러분 받아들일 때는 뉴스에는 항상 게이트키핑의 과정이 있고 이것은 때로는입니다. 이거 모든 뉴스가 왜곡돼서 우리는 미디어 소비 못하죠. 자, 때로는 모든 미디어는 왜곡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여러분 큐레이션 얘기했는데요. 아까 제가 매체 잠깐 큐레이션 이렇게 다 돼서 우리한테 온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 큐레이션은 원래는 큐레이터 아시죠? 가면 설명해주고 뭔가 선택해서 설명해주고 기획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인터넷 뉴스에서 광고 큐레이션 요즘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광고 큐레이션, 뉴스 큐레이션, 그죠? 이런 거 많이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큐레이션 선택하거나 이런 과정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보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이 네이버 판을 큐레이션 하실 수 있죠. 나는 무슨 신문 되게 좋아해. 그다음에 나 이 신문 싫어하니까 나 안 볼래. 이거 하고 여기 안에 나는 순위 이렇게 바꿔서 나 먼저 그죠? 내 휴대폰에 뜨도록 하실 수 있고 이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나름의 되게 적극적인 큐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큐레이션을 받느냐? 뉴스 너무 많아요. 제가 이 뉴스를 그렇다고 네이버만 좀 보긴 싫고 제가 미디어에 관련한 거 뭐 좀 다른 거에 대해서 저 큐레이션을 좀 받고 싶다 이러면 이를테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한테 이거 좀 전달해줘라. 그 나머지 건들은 난 필요 없는데 나 이건 꼭 내가 나한테 전달해줘요. 카테고리를 내가 설정하고 이메일로 맨날 와요. 그럼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냥 보는 거죠. 그래서 큐레이션 된 거는 내가 조금 더 전문적인 거, 내가 좀 더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제가 큐레이션 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이것은 미디어가 너무 많아서 일어나는 현상일 겁니다. 그쵸? 한 개인이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 되게 어려우니까요. 이거 여러분 아마 이거 보셨을 겁니다. 그쵸? 광고도 이제 큐레이션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광고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광고 이러면 예전에는 TV에서 나오는 광고 그냥 우리나 7시, 8시, 9시 때마다 그죠? 광고 보고 좀 요즘은 이제 PPL 광고 많으니까 간접 광고 보고 이게 이제 끝이었다면 미래 사회의 광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만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인데요. 요 장면입니다. 내가 지나가면 나의 홍채가 이렇게 탁탁탁탁 분석이 돼서 내가 지나가면 이 지나가는 길마다 나한테만 미디어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태 어떻게 나의 상태를 알까요? 자, 내 정보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죠. 그리고 누군가는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기업입니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은 어딜까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음식도 큐레이션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쵸? 자, 이거 스마트 렌즈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 구글 스마트 렌즈나 네이버 스마트 렌즈 굉장히 많이 쓰시죠. 자, 저거 하면 딱 어때요? 내가 원하는 상품만 딱 큐레이션해서 저한테 전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 렌즈를 쓰는 분하고 안 쓰시는 분, 자, 물건 한번 찾아봐 이러면 네이버에서 막 찾으시는 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찾아봐 이러면 요즘 애들은 유튜브에서 다 찾죠. 어떤 분들은 사진 딱 찍습니다. 뭐지? 딱 찍어. 아주 이거는 뭐예요? 딱 선별된 이미지가 나한테 와요. 그래서 이거 가짜뉴스 할 때도 구글 스마트 렌즈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판별할 때도. 그래서 이런 기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뚝 끝나는 거예요. 나 찾았어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카테고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이리도 들어가 보고 저리도 들어가 보고 막 이렇게 활용력이 떨어지는 거죠. 접근 능력이. 아주 세분화된 접근 능력에서는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딱 배달돼 와요. 요즘은 커피도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배달돼 옵니다. 사람들이 스타벅스도 물론 잘 마시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취향의 어떤 것들을 원하고 나 이번 주에 이거 마시고 싶어요. 이러면 취향을 딱 크리에이션 해주면 그 업체에서 딱 나한테 아침마다 딱 배달을 해줍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내가 원하는 부분만 다 큐레이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 시간 없어서 저는 바탕에 어떠한 부분만 내가 일테면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 바탕에는 제일 먼저 오는 게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뭐 이런 것들, JTBC 뭐 이런 것들 여기다 깔아놓고 또 이제 제가 미디어 하니까 또 그 반대쪽 조선일보
TV조선, 그 다음에 채널 A 요런 정도로 제가 깔아놓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그것만 통해서 세상을 보겠죠. 그 다음에 뭐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아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렇게 좀 더 심도 있는 뉴스거리 이런 거 읽으려면 여러분 뉴스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이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시 뉴스를 8시 뉴스를 아주 눈 빠지게 쳐다보는 분들은 그것만 막 조용히 해 이러면서 쳐다보는 분들은 그냥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시려면 그걸 해석해 주거나 분석해 주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토론하거나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각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딱 들어갔는데 자, 저가 만약에 이거 못 바꿔서 한 1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작동하냐? 여러분들 유튜브 하실 거니까 들어가시죠. 그 다음 뭐가 작동하냐? 나는 모르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나한테 계속 그것만 추천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쫙 나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필더버블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실제 필더버블 뭘까요? 자, 필더버블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큐레이션 된 것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한쪽으로 이렇게 그쵸?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내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왜냐하면 알고리즘이 작동하면 안 되잖아요. 쿠키나 히스토리 이건 싹 지우는 거. 한 번씩 지워져라.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뭐 이를테면 익명으로 뭐 인도를 사용하라. 이게 이제 막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여러분 기록이 다 남고 또 너무 또 아주 친절하잖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 뭐 작년 한 해 이랬어 이런 영상으로 막 만들어주고 막 이게 뿌듯하게 여러분 쳐다보시면 자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실제 범죄를 저지른다 라고 보시면 여러분의 A부터 Z까지를 다 정말 머리 좋은 이거 잘 활용하시면요. 일단 여러분에게 뭐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주소록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서 실제 있었죠. 우리 초기에 막 방역 때문에 주소록 썼잖아요. 주소 하나 슬쩍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쵸? 여러분 구글 들어가 보시면 뭐 해요? 구글 들어가서 주소 쳐보세요. 구글 어스가 그 사람 집도 딱 가르쳐줘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집의 주소를 구글에 쳐보세요. 그래서 지도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대문이 딱 나올 거예요. 제가 실제 학생들 가르쳐야 되니까 이거 6개월 한 번씩 바뀌잖아요. 제가 우리 집 주소를 쳤어요. 그 아파트면 아파트가 나오는데 저희는 단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쳤더니 저희 집 앞에 주차장 문을 열어놨나 봐요. 제 차에 남바가 딱 하니 있으면서 제 차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VR로 쫙 돌려봤더니 360도로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 있기 전에 재작년이구나. 재작년 겨울에 10년 만에 언니 집 미국에 있는 언니 집 갔거든요. 저희 언니 이사했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자, 제가 미리 뭐 한 줄 아세요? 근데 저희 여자 이게 좀 여담이지만 저희 여장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10년 만에 여장자 다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여자행제 우르르 다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여자행제 다 다르면 렌트카부터 시작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언니 주소를 쳤어요. 주소 알려달라고 해서 주소를 쳐서 미리 이사간 집을 다 봤어요. 우리 언니 대문이 딱 나오더라고요. 길가, 도로 폭이 어느 정도인지 다 보고 그 인근에 한국 식당이 뭐 있고 이태리 식당이 뭐 있고 이거 다 지도로 다 볼 수 있어요. 그 상호를 딱 누르면 거기 메뉴까지 나와 있고 가격까지 보여요. 저희 집 안에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저희 준비했어요. 그래서 내가 동선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막 해서 어디 박물관 갈 건데 우리 언니 이제 필라델피아 사니까 필라델피아 어느 박물관 갔더니 검색해봤더니 현대카드가 딱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2명은 할인. 몇십만 원이에요. 몇십만 원 세이브했어요. 실제 그래서 식구가 많으니까 막 애들까지 우르르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할인권 쓰고 뭐 쓰고 뭐 이렇게 체크하고 이걸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게 우리 집 대문이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쳐보세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만 알면 어떨까요? 그 집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집 앞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나오는지 언제 들어가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페북 친구를 해서 인스타 친구를 해서 다 어때요? 공개해 놓은 사람들 다 볼 수 있죠. 네가 어제 점심에 뭘 먹었는지 나는 알아요. 아는 거예요. 알려면. 근데 저는 어떤 기분으로 하냐면 자, 왜 안 하냐면 남들이 내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별로 관심 있어 안 할 거다.
그죠? 나만 좋아서 올리는 거지 실제 네가 저녁에 뭐 먹었는지 별로 타인의 삶에 우리는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안 할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막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에게 이를테면 걸러내는 작업들이 되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 합니다. 자, 필터 버블이 결국 가져오는 건 뭐냐면 자, 개인적으로 알고리즘이 계속적으로 작동해서 여러분이 쓰는 거, 그죠? 여러분이 소비하는 이런 것들이 유튜브가 계속 얘기해주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뉴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되게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광고에 사용되냐면 넷플릭스가 내년부터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넷플릭스 들어가서 다 보시죠. 여러분들 아마 다 보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 들어가 보시면 지금 드라마 하나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드라마가 딱 만들기 전에 넷플릭스 딱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이미 여러분이 어떤 걸 소비하시는지 이제 알아요. 넷플릭스 하면 다 추천하잖아요. 몇 시에 들어오시는지 이런 개인 정보들이 다 있고요. 넷플릭스는 총 구글도 마찬가지고 구글은 총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알고리즘으로 추천할 때 이건 다 비밀인데 90여 가지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들어갔는데 자, 드라마를 보는데 이 드라마 한 켠에 광고가 떠요. 이를테면 광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마다 뭐 오늘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오늘 뭐 콘프레이크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내가 켈로그 좋아하면 어때요? 켈로그를 들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20대 남성이 점심때 캔으로 이를테면 음료수를 마시면 그건 콜라예요. 코카콜라예요. 제휴가 돼 있고. 근데 여성이 똑같은 장면에서 여성이 그걸 보면 어떨까요?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걸 그래픽으로 넣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필터 버블이 정교하게 광고에서는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이 자, 긍정적으로 시민들이 편협한 자기 이해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대 민주주의는 비로소 작동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뭐냐면 서로 섞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떠냐면 나는 내가 보고 싶은 미디어만 소비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겠죠. 그죠? 나랑 생각이 다르거나 이런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강남에 집값이 오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최종적으로 도시적으로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이분법이 되는 거, 이분화가 되는 겁니다. 강남이 집값이 오르면 내가 들어갈 수 없어서 진짜 짜증나요. 이걸 넘어서서 계층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어떤 시에, 그죠? 내가 사는 한 인간의 바운더리 안에 여러 계층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소통하는 방법도 각각의 다른 소통법을 배우죠. 그런데 강남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또 내가 굉장히 못 사는 동네에 만약에 있다라고 쳐보세요. 그럼 내가 어디에 진입할 수 있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거가 다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그 영화는 돈을 지불해야 계속적으로 시간을 지불해. 거긴 시간이 돈이거든요. 내가 일을 하면 시간으로 돈을 줘요. 이렇게 바코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코드를 찍어야만 내가 뭔가를 소비할 수 있어요. 커피가 뭐 3시간 이렇게 커피 마시고 싶으면 45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45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도시로 가는데 저기가 그야말로 시티예요. 거기로 가려면 계속적으로 지불해야 돼. 톨게이트를 넘을 때마다 10,000시간, 20,000시간 가면 갈수록 접근하면 할수록 시간이 많아요. 이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거기에 못 가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은 엄청 빨라요.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하루에 24시간을 빨리 움직여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여기에 가서 첫 번째 느낀 거 왜 저 사람 걸어 다니지? 여기는 뛸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해. 그러니까 돈으로 보여주는 되게 은유적인 영화이거든요. 바로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럴 수밖에 없죠. 필터 버블 사회에서는 토론이 감소하죠. 토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똑같은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것들 필터 버블이 일어나게 되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에코 체인버라고 해서요. 자, 메아리예요. 메아리인데 어떠냐면 내가 안에서만 맴맴 도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면 요 안에서만 돌아서 나한테 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림이 굉장히 그쵸? 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약에 페이스북을 하면 여기 아무리 뭐라 해도 여기만 보는 거죠. 여기만 보는 겁니다. 그쵸? 네.
이런 현상들이 실제 일어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도로 하나를 두고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나눠져서 싸울 수 있는 구조. 이게 예전에는 시위하면 이러지 않았지 않아요? 다 그냥 나와서 싸우고 그 안에서 섞였지 않아요? 지금은 똑같은 이를테면 검찰에 대한 시위를 해도 어떤 사람은 청와대 앞으로 가고요. 우르르 한 세력은 청와대 앞에 가서 하고요. 또 한쪽은 저쪽에 그죠? 검찰청에 가서 합니다. 그죠? 이런 시대, 서초동에 가서 하죠. 이런 시대가 지금 바로 내가 소비하고 싶은 미디어만 소비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요. 이게 미국에서도 진짜 심각한 문제죠. 이제 오늘 내일 지금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제 뉴스 봤더니 미국에서도 지금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미 지금 시위를 막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트럼프를 되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세력들이 막 시위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을 또 지지하는 분들이 서로 막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후진적인 그걸 갖고 있잖아요. 선거제도를 갖고 있죠. 미국은 실제 우리가 되게 글로벌 표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거가 이번에 딱 판명이 났어요. 방역도 영 아닌 것 같고 정치도 뭐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좀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거의 유사한 것 같고 대통령 선거 뽑는데도 저런 식으로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의료는 이미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인 거는 이미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되게 미디어가 아주 많이 쓴다라고 해서 선진사회는 아니다. 이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잘 거를 수 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미디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미국에서도 올사이즈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아까 그런 필터 버블이나 뭐 이런 문제들이 실제 이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노출되니까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어떠냐면 제가 만약에 뭐라고 쳐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사전이라는 걸 되게 보강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테러 이렇게 쳐보세요. 그럼 우리는 테러 이렇게 생각하면 테러 다 나쁜 거잖아요. 테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죠. 이미 테러는 우리에게 되게 호전적이고 나쁜 의미의 이미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는 다 테러리스트 아닌가요? 그죠? 맞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분들은 의사이지만 일본 쪽에서나 또 다른 아주 객관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분들은 일종의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러라고 하는 거를 딱 쳤을 때 이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딱 검색하면 일반적인 정의와 언어적인 기원이나 용례나 이런 것들을 되게 어때요? 다양하게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그냥 말이 쓰이는 쪽에 그냥 테러 이러면 되게 긍정적이지 못한 걸로 쓰이지만 실제 이 테러리즘이 어떻게 기원을 하고 이 용례는 어떻고 이건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 설명함으로써 비교적 균형된 시간 그걸 가질 수 있도록 학생 단계에서 되게 많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유튜브가 이제 세 개인데요. 자, 이건 뭐냐면 유튜브가 2시간 동안 먹통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불과 재작년 일인데요. 자, 8월 17일, 그러니까 일단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이게 이분들이 이제 제가 신문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9시 17분부터 2시간 동안 안 했더니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이렇게 먹통이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유튜브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게 이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뭐 수없이 많은 유튜브들이 경제적 보상을 해내라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친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뭐냐면 이제 그냥 유튜브는 하나의 동영상 채널을 소비하는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이제 되게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온라인 동영상의 이용자가 93%가 유튜브를 이용합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온라인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90% 이상이 다 유튜브를 보는다는 얘기예요. 골고루 10대, 20대, 30대, 40대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그죠? 온라인 동영상이잖아요. 네이버부터 그죠? 넷플릭스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 다 어쨌든 뭐 유료이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 이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예요. 남성, 여성 뭐 공이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전세적인 건데 어쨌든 60%는 여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작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유튜브는 다 뭐합니까? 90% 이상이 동영상 이용하면 다 하더라. 그 정도로 소비되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선택 잘하신 거예요.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동영상 특징이요. 예, 아까 봤더니 과반수, 조사 대상의 과반수 52%가 유료 동영상을 이용하더라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컴퓨터보다는 지금 이제 시장이 그래요. 컴퓨터보다는 모바일로 많이 보더라. 예, 이겁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잘 안 팔리잖아요. 노트북도 잘 안 팔리죠. 예, 그래서 주로 예, 휴대폰으로 모바일로 많이 보더라. 근데 버전을 이제 일테면 그런 그 컨텐츠를 똑같은 컨텐츠도 조금 예, 달리 보더라. 그 시장도 이제 여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송 3사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잖아요. 예. 힘든 이유가 그렇죠. 본방 사수 안 하잖아요. 본방을 누가 봅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예, 청소년들은 PPL도 잘 안 봐요. 예, 왜냐하면 짤방 보거든요. 그래서 PPL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체에 그걸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채널을 누가 볼 거냐? 그걸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예, 내 채널을 많이 보고 누가 가장 유튜브는 아까 다 누구나 보니까 내 채널을 누구나 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10대가 제일 많이 보죠. 예, 10대가 2시간 35분 정도를 평균 보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동영상 하루 평균 시간은 예, 1시간 38분 정도 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대, 20대가 제일 많더라. 예, 이거고요. 그 다음에 예, 동영상 방문하는 예, 사이트에 보면 유튜브 그냥 단순하게 동영상 볼래요? 라는 사람이 91%. 그 다음에 정보 왔다가 어떻게 타고 들어와서 유튜브까지 왔어요가 41%. 그 다음에 뉴스를 보려고 왔는데 유튜브까지 왔어요가 3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네이버가 제일 많습니다. 네이버가.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사람들의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은 어디죠? 구글입니다. 네, 구글이죠. 왜? 유튜브를 아까 동영상 보는 사람의 93%가 유튜브 보더라는 거잖아요. 유튜브가 누구 거죠? 구글 겁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미래 영화에서 국가의 개념은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별로 없어요. 그냥 미래 영화 항상 보시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다국적 기업이 뭘 하는 거예요. 예, 문제를 일으키고 거기 항상 기업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은 참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는 거는 미국에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예, 매체, 그러니까 구글 나왔어요. 예, 그런데 불신하는 매체 유튜브 나왔어요. 사용 엄청 많이 하는데 엄청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없어지면 조금 애매하고 아깝네. 트위터 나왔어요. 네. 그런데 참 싫어요 하는 매체는 페이스북 나왔어요. 네. 페이스북이 굉장히 상업화가 되고 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 예, 그 10대는 다 떨어졌어요. 페이스북 잘 안 해요. 네. 10대는 어디로 갑니까? 10대는 유튜브로 가거나 인스타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틱톡이라는 걸 요즘 10대 많이 쓰죠. 중국, 미국 뭐 이런데 요즘 그죠? 틱톡 때문에 미국이 무역 분쟁 일으켰잖아요. 그것처럼 틱톡을 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쓸까요? 쓰긴 쓰지만 그렇게까지 붐은 아닐까요? 우리는 굳이 인터넷 너무 쌌는데 뭐하러 15초에 자기의 그죠? 뭐 그냥 그거 하나 갖고 노는 거예요. 거기 자기 정보를 15초에 우리는 그거 아니라도 너무 많은 다 우린 종량제 아니잖아요. 무조건 쓰는 거잖아요. 인터넷은.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고요. 나머지의 나라들은 인터넷 종량제를 많이 하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거 재미를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지 굳이 뭐 그죠? 15초 안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다른 계층보다는 틱톡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10대가 그렇게까지 선풍적인 붐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30대만 돼보세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된다. 뭐. 그죠?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미디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냐, 어떤 인터넷 인프라를 사용하느냐, 그죠?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